안녕하세요. 옆자리 김대리입니다. 여러분이 주택생활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층간소음에서의 해방이 이유일 수 있겠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 놓고 아이를 뛰어놀게 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마당을 원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베큐였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고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한때 텍사스 바베큐에 빠져서 주말마다 10시간이 넘도록 고기를 굽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베큐 한번 하러 캠핑을 가려고 해도 캠핑 인구가 많이 늘면서 캠핑장 예약부터가 너무 치열하고 점점 1박 캠핑은 예약하기가 아예 어려워져서 더욱더 주택에 대한 열망이 커졌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바베큐도 할 수 있는 당도주택의 꽃, 마당과 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눈에 띄는 주택들을 보면 멋진 건물만큼이나 같이 어우러진 조경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의 경우 집을 지으면서 미처 생각지 못해 당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경이었습니다. 저는 건축하면서 당연히 어느 정도 마당의 마감까지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몰라도 너무 몰랐죠. 집을 짓는 시공사는 정말 집만 지어요. 네, 딱 집만 짓습니다. 물론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경수 식재나 형식적인 주차장 라인 정도는 시공이 되지만 별도의 계약사항이 없는 한 방금 말씀드린 딱 그 정도 선에서 끝이 나요. 저희 집 준공 후 사진을 잠깐 보고 가실게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이게 끝입니다. 앞이 너무 휑하죠. 마당이며 담장이며 대문의 설치는 오롯이 건축주의 몫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조경뿐 아니라 실내 건축 사항도 명확히 설계와 계약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처음 건축을 하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아파트를 생각하고 당연히 있겠지? 라고 생각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욕실의 거울, 수건을 수납할 수 있는 욕실장, 다용도실에 있는 건식 세면대에 수건거리가 없어서 나중에 제가 셀프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입주했을 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게 없으니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조경의 경우는 이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죠. 보통 건축의 10% 정도는 조경비를 빼두어야 한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건축비를 정산하고 나니 여유 자금이 없어서 마당의 담장과 조경은 전부 셀프로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겁이 없었어요. 당시에 끔찍했던 지난 기록들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는 현관문 앞에 출입구 바닥입니다. 이런 걸 포피리라고 하나요? 유럽에 도로가 이런 곳들이 많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처 건재상에서 사계석을 주문하고 셀프 시공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은 부분인데 그만큼 진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에 아마 저 사계석 하나에 한 400원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계석 2팔레트에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할 마사토 한 트럭 1톤짜리였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놓은 사진이고요. 요거 이제 사계석 쌓는다고 일일이 한 땀 한 땀 쌓는데 요거 딱 한 이틀 정도 휴가 내고 작업하고서 반나절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은 주로 생활하게 될 앞마당 공간인데 저희 땅은 경사가 있어서 저는 일단 앞쪽을 조적으로 막고 나서 평평하게 석재데크 시공을 하려고 계획했었어요. 사진은 경사지의 낮은 지대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조적을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조적은 웬만하면 전문가분을 꼭 모시길 바랍니다. 몰탈 반중농도 맞추기도 너무 어렵고 수평 맞추는 건 진짜 이 초보자가 어떻게 해볼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생각해둔 주택 외관의 컨셉이 화이트와 우드였거든요. 그래서 조적을 완료한 담장 기초에 몰탈을 발랐는데 이거 바르면서 뭔가 망필이 느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장 기초를 만들고 나서 이제 마당 공간 바닥 기초 공사를 했는데요. 간이 밀대 하나 만들어서 몰탈 붓고 굽에 잡고 하는데 여기가 한 8평 남짓한 공간이거든요. 되게 좁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업할 때는 어찌나 넓어 보이던지 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요때 몰타를 한 28포 정도 썼었을 거예요.
바닥물타를 다 친 다음에 담장 기초를 화이트 스타코 시공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도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다음은 담장입니다. 담장은 사실 한번 만들고 나면 변경할 일이 보통 없는 부분이라 깔끔하게 외주를 하고 싶었는데 뭐 돈도 돈이지만 딱 마음에 드는 형태의 시공을 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셀프로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한다는 핑계로 각도 절단기하고 콤프, 에어타카 2종을 사서 지금도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때는 그냥 쇼핑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담장은 사실 뚝딱뚝딱 눈에 결과가 바로 보이는 작업이라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저는 방부목에 오일 스테인 처리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스테인 바르는 게 진짜 일이에요. 스테인 칠하고 말리는데 하루 정도 소요되고 지금 보시는 만큼 작업하는데 꼬박 한나절 걸렸습니다. 이제 당장 정면은 가렸으니 고기 한번 먹어야죠. 다음은 파고라 시공 모습입니다. 파고라는 일본에서 넘어온 잘못된 외료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퍼걸러가 맞는 표현이죠. 고기 구워야 되니까 퍼걸러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담장은 낮은 편이 아니라서 혼자 서 있는 게 흔들거리기도 하고 불안해서 위에 지붕까지 얹어서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하려고 계획한 부분이었어요. 퍼걸러의 경우는 반드시 건축 허가과에 연락을 해서 증축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 간주돼서 시종 조치 명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 뜯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일이거든요. 저도 미리 건축 허가과에 간단한 도면과 배치도 작성해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완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세로로 장선을 걸어서 담장이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간격을 예쁘게 맞추려고 가니지그도 만들었는데 부분 나무 자체가 힘이 있어서 생각만큼 예쁜 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장선까지 다 걸고 바로 코스트코 스트링 라이트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또 스테인 발라야 되거든요. 야근해야죠. 방부목은 진짜 이 스테인 바르는 게 제일 지루하고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가로 장선도 가니직으로 간격 맞춰가면서 붙이기 시작하면 붙이는 건 금방입니다. 다 붙이고 나서도 나무가 남아서 간단히 해먹 스탠드도 만들었고요. 완성된 퍼걸러 뼈대에 쉐이드를 달려고 알리에서 주문 제작을 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직 쪼꼬미 막내한테는 그네도 하나 달아줬는데 자꾸 저렇게 손가락을 찔러놓고 타네요. 이렇게까지 작업하는데 가설 건축물 신고까지 포함해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석재 데크로 마당에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나중에라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게 페데스탈 공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이 유럽 쪽에서는 많이 하는 시공이던데 양형들 작업하는 영상 찾아보면 되게 쉽게 하거든요. 페데스탈 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정한 간격으로 높낮이 조절이 되는 플라스틱 지지대를 배치하고 그 위로 세라믹 데크 타일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시공도 간단한 데다가 데크 타일을 나중에 교체해서 분위기를 아예 바꿔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데크 타일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뻐요. 무엇보다 이쁜 게 최고죠. 이 세라믹 데크 타일이 한 장 가지고 아마 하중 800kg까지 견딘다고 해요. 시공이 간단해 보여가지고 저도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데다가 자재를 사기도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전문 업체 몇 군데 돌아보고 결국에는 이제 외주로 진행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자재를 사다가 제가 셀프 시공을 하려고 문의를 해봤더니 이 당시에는 인건비보다도 거의 자재비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격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행한 곳은 보현석재라는 곳이었고요. 포천에 공장이 있어서 공장 견학도 가보고 설명도 듣고 나니까 더욱 믿음이 가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게 됐어요. 이 당시에는 이 남양주 쪽에 전시장 같은 영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그쪽은 철수하고 구리 쪽인가 어느 쪽에 다른 지점을 크게 운영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페데스탈 시공 사진인데요. 이거 한 장만 봐도 지금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작업자 세 분이 오셔가지고 시공을 하시는데 엄청 빨리 끝나더라고요. 한 반나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빗물바지 부분의 이런 디테일 마감이나 수도가 마감하신 거 보니까 이 전문가분께 맡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셀프 시공은 자신이 무언가 해냈다는 그 뿌듯함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의 시공 품질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 할 때 신경 써서 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외주의례하면서 철거비까지 들어가지고 중복 지출이 되더라고요. 금손을 가지신 분들이면 괜찮을 텐데 당장 비용을 조금 아껴본다고 셀프 시공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시작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대문은 셀프로 했다가 결국에는 다 뜯어내고 다시 의뢰해서 다시 제작했어요. 갖다 버린 자재비하고 노력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린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원하던 주택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살아보니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